여러분의 생존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벙커모토의 고사장입니다. 자, 간만에 수면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미들급 또는 리터급 알차를 구입하면 200% 후회할 수 있는 라이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분들은 알차를 사게 되면은 무조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요런 얘기입니다. 자, 많은 라이더 분들이 실제로 알차에 대해서 정말 많은 환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뭐 많이 알아도 보시겠지만 실제로 타보기 전에는 알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이제 나름 오래 타봤으니까 제가 느꼈던 요런 고통스러운 부분들, 그리고 뭔가 생각하고 너무 달라서 실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나라하게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현실적인 얘기를 드려볼게요. 알차를 아직 잘 모르는데 너무 이제 환상만 가지고 구입하실 분들한테는 좀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입니다. 목이나 허리 환자는 가급적 구입하지 않는 게 좋다. 이 알차 같은 경우는 일반 바이크와 달리 포지션이 정말 빡세요. 자전거로 생각하면은 로드레이서 자전거, 사이클 자전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사이클 자전거 타다가 목이 담이 와가지고 그 로드 자전거를 타질 못합니다. 잠깐은 탈 수 있는데 오래 타면은 목에 무리가 와서 운동한다고 하는데도 뭐 체질인가봐요. 저한테는 이게 맞질 않더라고요. 물론 뭐 이제 피팅을 잘못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지만, 실제 진짜 알차라, 유사 알차 말고요, 뭐 650R 이런 거 말고, CBR 650R 오너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근데 유사 알차는 맞아요. 알차는 알차입니다. 알차가 아닌 건 아니지만 약간 본격 알차는 CBR 시리즈나 600R, 1000R, 뭐 R6, 뭐 R7, 뭐 요런 애들, 진짜 뭐 스천R, 뭐 요런 애들은 사실 어떤 느낌이냐면 시트의 높이랑 핸들의 높이가 거의 비슷해요. 높이가 좀 빡시면 빡실수록 높이가 거의 동일해집니다.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장거리 주행을 하는 경우에는 팔과 허리 그리고 목에 어느 정도 무리가 오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태생이 그래요. 이걸 극복하려면 뭐 니그립 패드 같은 걸 탱크에 부착을 하고 뭐 적극적으로 리브립을 하면서 부하를 좀 줄일 수는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나아질 뿐이지 장시간 바이크를 타게 되면은 결국에는 뭐 목이나 허리에 큰 무리가 가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도 오래 타면은 엄청 힘들어요. 솔직히 이거는 부정할 수가 없다. 뭐 몸이 체질상 엄청 튼튼한 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그냥 어지간한 일반적인 분들은 알차에 앉아서 핸들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초단위로 피가 깎여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태미너가 계속 깎여 나가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되게 아주 끔찍한 일이기도 한데, 물론 이게 잘못된 뭐 포지션이나 또 습관 때문에 이런 통증이 생기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근력 부족이 가장 뭐 결정적인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허리랑 목에 하중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이게 뭐 니그립으로도 부담을 줄일 수가 없으면 결국에는 팔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양팔로 상체 하중을 뭐 몇 프로 버티다 보면은 결국에는 어깨가 심각한 통증이 올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게 초보일수록 거의 뭐 팔에 뭐 80-90% 하중을 모두 다 기대서 라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거의 어깨가 뽑힐 수도 있고 어깨에 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장시간 타게 되면 결국에는 온몸에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대부분 라이더 분들이 하는 생각이 이걸 내가 왜 타고 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어지간히 건강한 분들도 이런 상황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게 알차 라이더의 그냥 숙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내가 뭐 목이나 허리에 원래 뭐 이런 디스크나 통증 같은 게 있었다, 이런 분들이 알차를 탄다? 결과는 뻔합니다. 아주 끔찍한 바이크 라이프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병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간혹 뭐 업계 보고된 사례 중에는 정말 특이한 사례로 알차를 타기 위해서 허리랑 목이 아픈 걸 엄청 힘을 빡 주고 복근으로 버티면서 계속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타다 보니까 허리에 원래 디스크가 있던 분이었는데 복근이 발달하고 등 근육이 발달하면서 한마디로 코어 근육이 발달하게 되면서 오히려 디스크가 완치됐다는 사례도 실제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이 실화예요, 뻥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도 사실 과거에 출퇴근으로 이제 알차를 탄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에는 힘든데 매일 타다 보니까 이게 뭐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복근이 강화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배에 좀 왕자가 나오고 등 근육이랑 복근 쪽 코어 근육이 좀 발달하게 됐습니다. 저도. 그래서 나중에는 허리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 장시간 바이크를 타도 뭐 허리 힘으로 어지간히 버티게 되는 뭐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하지만 이거는 매일 탈 때 몸이 이제 단련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무래도 좀 불편한 게 있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은 알차는 레저용으로만 타고 출퇴근을 125cc 어드레스로 스쿠터로 출퇴근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편한 스쿠터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근육이 다 퇴화해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알차를 한 달에 한 번, 두 번 타게 되면은 허리랑 목이 아파서 어깨도 아픕니다. 저도 힘듭니다. 그리고 니그립 한다고 저기 가랑이로 막 쪼이고 하는데도 막 나중에는 골반이랑 사타구니가 아파요. 아리백이고 막 이럽니다. 몸살이 납니다. 실제로 주말에 하루 빡시게 타고 오면은 월요일날 몸살이 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도 해요. 몸이 약하시거나 이런 뭐 디스크 같은 게 있는 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구입을 안 하시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들이 구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일단 몸을 먼저 건강하게 만드신 다음에 도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바이크 투어를 즐기실 분들입니다. 바이크로 여행이나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의 경우는 사실 알차를 선택한다는 건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주 적은 뭐 짐으로 근거리 캠핑을 다니시는 분들은 뭐 백팩 하나 메고라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일단 짐을 실는 공간 자체가 아예 없는 게 이제 알차고, 그리고 뭐 싸제로 뭐 천으로 된 뭐 사이드백 같은 거 요런 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전용이 아니라서 범용으로 된 제품을 뭐 억지로 달 수는 있는데, 과거에는 이런 분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걸 달게 되면은 이 사이드백을 지지하는 지지대를 설치하고 원래 사이드백을 달아야 되는데, 지지대 없이 그냥 허공에다가 달게 되면은 가방 모양이 일단 제대로 잡히질 않고요. 그리고 막 다 찌그러지고 보기가 아주 안 좋습니다. 뭐 정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다는 분들이 과거에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별로 이렇게 추천드리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단 모양이 너무 안 이뻐져요. 가방이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진짜 뭐 뒷타이어에 뭐 말려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래저래 뭐 안정성도 떨어지고 막 덜렁덜렁 거리니까 사실 별로 좋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간혹 해외 사이트를 보면은 실제로 뭐 스쳐날라리나 뭐 CBR 천알랄용 전용 사이드 이 캐리어 지지대가 판매를 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워낙에 수요가 적은 제품이라 국내에서는 아예 수입하는 뭐 업체가 없고요. 직접 직구를 해야 되는데 가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배송비 생각하면은 좀 너무 가격이 비싸져요.
그래서 저도 살래다가 아직까지 못 사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목표는 1000알랄이나 600알랄로 이제 뭐 장거리 투어를 가는 게 목표라서, 이런 알차 전용 뭐 캐리어나 이런 거는 저는 국내에서도 단 한 분도 사용하는 분을 본 역사가 없습니다. 뭐 본 적도 없지만 어디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적도 없고 존재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알차로 누가 투어를 갑니까? 안 가면 되는 거지. 왜 억지로 갈라 그러느냐, 뭐 요런 관점일 수 있는데, 애초에 캠핑을 좋아하시거나 바이크 투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차를 안 사겠죠. 하다못해 F차를 사거나 이러겠죠. 뭐 바이크 여행 같은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인데 알차 디자인을 좋아한다? CBR 650R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게 짱짱맨이다. 그리고 일단 포지션 자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 장거리 여행을 편하고 즐겁게 갔다 와야 되는데, 이 고통 속에서 힘든 자세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이거는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거의 뭐 악몽 같은 고통의 여정이 될 수 있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알차가 멋있어 보인다고 섣불리 구입을 했다가는 정말 한 달도 못 버티고 기변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뭐 여행하기 좋은 뭐 어드벤처 바이크나 뭐 투어링 이런 계열 바이크로 분명히 빠르게 기변을 하시는 본인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뭐 실제로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여행용 바이크의 간지가 따로 있어서 뭐 여행의 분위기를 물씬 풍길 수 있는 이런 뭐 룩이나 바이크가 더 멋진 바이크로 보이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알차만 멋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스크램블러 장르나 헌터 커브 같은 게 뭔가 더 멋있고 좀 감성이 나오는데 뭔가 캠핑 가야 될 것 같아. 짐 잔뜩 싣고 뭔가 반모 쓰고 고글 딱 쓰고 마스크 2건 쓰고 뭔가 캠핑을 가야 될 것 같은 요런 룩이 잘 어울리는 바이크, 스크램블러 이런 것들, 요런 바이크가 훨씬 더 멋있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알차 같은 거를 구입하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거는 제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 많이 봤는데 100% 아니 200% 후회하시게 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출퇴근이 목적인 분들. 바이크 출퇴근은 장점이 정말 많습니다. 주로 빠르고 일단 편하고 경제적이다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본격적인 알차로 이제 출퇴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CBR 650R은 괜찮습니다. 자꾸 CBR 650R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CBR 650R은 유사 알차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출퇴근 적극 추천. 자, 근데 이제 CBR 650R이 아니라 정말 본격적인 알차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연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알차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죠. 뭐 불편하고 뭐 포지션이 힘들고 뭐 열이 많이 나고 막 이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거는 다 적응할 수 있어요. 근데 적응을 절대 할 수 없는 건 바로 연비입니다. 왜냐면 이건 돈이 직격으로 깨져버리기 때문이에요. 내 통장이 박살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차들의 연비는 거의 포기하고 타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도 알차를 타기 전에는 뭐 연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제로 알차의 연비가 자동차로 치면은 스포츠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스포츠카 연비보다는 물론 잘 나오죠. 진정한 스포츠카에 뭐 비빌 건 아닌데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은 준중형 아반떼 정도의 연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리터에 15, 16 뭐 요 정도 연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경차들보다 연비가 좋습니다. 아직 이제 경차를 많이 이제 안 타보신 분들은
경차가 연비가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연비는 더 나쁜 게 사실입니다. 스파크, 마티즈 뭐 요런 애들 차값이 저렴할 뿐이지 연비 자체는 준준형 차보다 실제로 떨어집니다. 이게 차가 작아 보이고 기름이 적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뭔가 연비가 좋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이제 대부분 경차를 타시는 분들이 장거리를 잘 안 뛰고 뭐 출퇴근 가까운 데를 많이 다니시고 장거리는 잘 안 타기 때문에 요게 체감이 잘 안 될 뿐입니다. 고속도로 한번 타면은 연비가 아주 안 좋다, 밟으면 쥐어짜면 더 연비가 떨어지죠. 뭐 요거하고 비슷합니다. 알차들도 그나마 정속 주행하면은 연비가 조금 덜 나빠지는데, 근데 알차 타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고회전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즐겨야죠. R6 타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고회전으로 돌리라고 만든 바이크를 저 RPM으로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파워도 잘 안 나와요. 아시겠지만 R6나 600R 요런 애들 보통 한 10,000rpm 이상부터 제대로 파워가 나옵니다. 일단 10,000rpm 넘어가면 제대로 된 파워가 나오는데 왱 이렇게 돌아버려요. 진짜 막 벌 날라다니는 소리 납니다. 되게 느낌은 좋아요. 사람 흥분시키는 이런 게 있는데 할리의 막 뭐 두구닥 이거 말발굽하고는 또 다른 감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땡기면서 고RPM으로 타고 다니다 보면은 연비가 더욱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아마 마티즈보다도 연비가 안 좋아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면은. 아무튼 문제는 경제적인 이유로 출퇴근을 하려고 바이크 출퇴근을 하는 건데 알차로 출퇴근을 해버리게 되면은 일단 대중교통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 경제적인 장점은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 한 2배 이상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통비에. 처음에 한두 달은 솔직히 간지가 나고 이제 뽕에 취하니까 기분이 좋아서 출퇴근이 막 흥분이 되고 출퇴근이 너무 기다려지고 출근 퇴근만큼 즐거운 게 없습니다. 바이크 초반에 타서 내가 좋아하는 바이크로 출퇴근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출퇴근이 막 출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막 퇴근 시간이 너무 막 기다려지고 너무 좋습니다.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야근을 하더라도 이따가 퇴근할 때 바이크 타야 되니까 너무 기분 좋아. 빨리 야근 끝내고 바이크 타고 퇴근해야지. 막 요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과거에. 요즘도 바이크를 바꾸게 되면은 좀 그런 기분이 있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안 타던 걸 타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실험을 해보고 싶어서 바이크 타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게 돼요. 근데 이게 처음에 뭐 한두 달, 몇 달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게 장기화된다. 기름으로 지출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워진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없이 늘어나는 키로수인데, 내가 주말에 와인딩이나 뭐 투어를 가거나 뭐 여행을 다니면서 키로수가 늘어나는 거는 뭔가 나한테도 이제 추억이고 내가 이렇게 많이 타고 왔구나 라는 어떤 보람이 느껴지는 이런 나의 기록, 히스토리 뭐 이런 게 될 수 있어요. 요번에 뭐 내가 뭐 강릉에 갔다 왔더니 키로수가 몇 킬로 늘었구나. 좋은 추억이다. 뭐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진짜 많이 탔구나. 뭔가 좀 짠한데 코끝이 찡한 열심히 달렸어, 잘 달렸어, 뭐 이런 추억이 될 수 있는데 출퇴근 같은 경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출퇴근은 나중에 오래 하다 보면은 사실 멍 때리고 출퇴근을 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해서 집까지 왔고 어떻게 회사까지 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나중에는 맨날 똑같은 길을 달리다 보면은 사람이 그냥 무아지경에 빠져서 머리로는 딴 생각하면서 운전을 하는데 어느 순간 집에 와 있거나 어느 순간 회사에 도착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사람의 뇌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요.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다 날려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출퇴근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키로수가 뭐 100km가 올라가 있고 막 200km가 올라가 있어요.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키로수가 올라간다는 건 결국에 내 바이크의 중고가 하락과 더불어 소모품 교환 주기가 점점 다가오고 엔진 오일도 갈아야 되고 결국에는 내 바이크의 가치가 점점 하락하는 기분이 들어서 뭔가 손해보는 기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오너들이 소형 스쿠터를 세컨으로 구입해서 나의 메인 바이크의 수명이 깎여나가는 거를 최대한 막는 겁니다. 불편해서 타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의미 없이 깎여나가는 내 고급 바이크의 수명을 조금이라도 연장시키기 위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람보르기니나 페라리 같은 거 타시는 분들이 장거리 여행을 잘 안 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합니다. 감가가 너무 커지니까. 그래서 슈퍼카 타는 분들이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한다 그래요. 내가 뭔가 여자친구랑 강릉에서 람보르기니를 타고 싶어. 일단 서울에서 강릉까지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면은 기름값도 장난 아니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일단 탁송으로 강릉으로 람보르기니를 보내버린다 그럽니다. 집에 있는 세컨 차를 타고 강릉에 가서 거기서 다시 미리 보내놓은 람보르기니를 타고 돌아다니고 올 때는 갈 때의 반복. 요게 실제 돈이 있는 부자들도 이렇게 행동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쓸데없이 돈을 길에다 뿌릴 필요 없으니까. 돈 많다고 돈을 뿌리고 다니는 멍청한 사람은 없습니다, 절대. 자, 얘기가 좀 샜는데, 그래서 실제로 출퇴근이 목적인 분들이라면은 연비가 좋은 125cc 바이크를 스쿠터든 커브 계열이든 요런 거를 무조건 한 대 구입을 해서 타고 다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본인이 이런 알차 같은 거를 타면서 출퇴근을 난 어떻게든 하고 싶다 라는 분들은 본인이 돈을 뿌리고 다니면서 내 차의 소모품을 뭔가 하찮아 보이는 출퇴근에 계속 낭비를 하시던가, 그거는 본인의 자유입니다. 나한텐 출퇴근에 바이크 타는 것도 정말 아주 즐거운 일이고 나는 너무 기분 좋은 일이다 라고 하면은 사실 CBR 천알랄 이런 걸로 출퇴근 하셔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되신다,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은 저배기량의 중고라도 저렴한 세컨 바이크를 타서 출퇴근은 그런 걸로 하시는 게 아마 현실적으로 훨씬 유리하실 거다. 근데 애초에 세컨 바이크 구입할 계획이 없는 분이라면은 솔직히 본격적인 알차로 출퇴근하는 거는 나중에 좀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현타가 많이 올 수 있다는 거. 바이크로 출퇴근만 했는데 내가 점점 거지가 되고 있다, 통장 잔고가 왜 점점 날아가고 있지 라는 본인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폼생 폼사가 아닌 분들. 자, 사실 위에서 충분히 설명은 했지만 몸이 힘든 바이크가 알차입니다. 간혹 BMW 스천알 요런 애들이 알차치고는 핸들이 높아서 편해요 라거나 유사 알차의 대명사 자꾸 죄송한데 CBR 650 타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충분히 좋은 바이크 맞습니다. 알차는 알차인데 유사 알차라고 불리기도 하죠. 요런 애들이 사실 알차 일반적인 전형적인 알차보다는 포지션이 편해서 개편한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알차 중에 편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네이키드 바이크나 스쿠터 또는 커브 같은 거 요런 거 또는 할리는 좀 그렇고 이제 크루저 바이크들 만세 핸들 달린 할리 말고요, 그냥 노멀한 할리 요런 애들 타보시면 사실 충격과 공포에 빠지실 겁니다. 더럽게 편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허리를 어느 정도 피고 달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정도로 불편한 바이크가 알차예요. 유사 알차 빼고. 근데 솔직히 CBR 650R도 알차 중에 조금 편한 거지 오래 타면 불편합니다, 솔직히. 근데 그렇게 불편하다는 알차를 장거리까지 뛰면서 타는 라이더들은
도무지 무슨 생각으로 그걸 타느냐 싶겠지만 사실 저도 장거리를 알차로 많이 타봤는데 힘든 거 맞습니다. 힘든 거 맞는데 정신승리로 극복하면서 타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힘들죠. 하지만 앞을 봤는데 앞에 스타렉스 같은 게 있어. 근데 뒷유리에 내 모습이 비쳤다.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은 내 모습을 사실 그냥은 볼 수 없지만 누가 사진을 찍어주지 않는 한 볼 수 없죠. 근데 나의 정면이 비쳤다? 보니까 멋있어. 그리고 지나가는데 길거리에 있는 도로변의 상가 쇼윈도우가 유독 이제 어둡고 넓은 쇼윈도우를 가진 매장 앞을 지나가는데 혹시 내 모습이 비칠까 해서 슬쩍 봤는데 거울처럼 내 모습이 비쳤어. 이때 갑자기 하늘에서 모토GP 선수가 빙의가 됩니다. 그래서 나와 결합을 하게 되면서 방금 내가 봤던 모습은 흡사 모토GP 선수의 모습이 아니던가 이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자기 최면을 걸고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띠면서 광대가 승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자신의 모습을 이제 3인칭으로 보게 되는 초인적인 능력이 생기게 되고 신호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시각에서의 나의 모습과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환호하는 모습까지 볼 수 있게 되는 이 놀라운 제3의 눈을 뜨게 됩니다. 이게 거의 비유를 하자면 사람에서 사람으로 막 영혼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갈아타면서 돌아다니는 수준입니다. 내가 막 대중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신호대기 하고 있는 사람의 시각에서 막 나를 바라보는 막 이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거의 초능력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물론 이게 대부분 상상이겠지만 여기서 오는 자기 최면 효과라는 걸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사실 상상이죠. 어떻게 내가 그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서 갑자기 그 사람 시신경을 연결을 해가지고 나의 모습을 3인칭으로 관찰을 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대부분 라이더들이 이런 상상을 실제로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차를 타는 라이더들은 이런 멋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혼자 막 낄낄거리고 이 헬멧으로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실제로 그 헬멧 안에서는 아주 그냥 나리시스에 빠져가지고 장난 아닙니다. 혼자 뽕에 취해요 막.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아드레날린으로 몸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거를 까먹는 겁니다. 이 간지 충족에서 오는 도파민이 고통을 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장거리도 탈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뻑 또는 이제 폼생 폼사 이런 거에 기질이 없는 분들은 한마디로 간지가 충족될 때 이 도파민이 터져 나오는 이런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알차를 타셨다가는 정말 달리는 불고문 장치에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개고생하니까 그런 성향이 없는 분들은 안 타시는 게 솔직히 맞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열에 유독 약한 분들. 어찌 보면 피부가 얇은 분들, 바이크의 배기량이 미들급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대부분 어쩔 수 없이 고열이 발생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지독하게 열을 많이 내는 바이크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바이크가 바로 알차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빠르게 잘 달리는 것만 신경 쓰느라 열이 발생되고 이런 거 열이 나서 라이더가 그 열 때문에 고생을 하던 말던 이거 신경 안 쓰고 설계를 했단 얘기예요. 이거는 F1 포뮬러 카도 똑같습니다. 에어컨이 안 달렸죠. F1에 탄 드라이버가 경기 내내 거의 찜질방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고온에서 푹 삶아진다고 하는데 그럼 왜 에어컨을 안 다느냐. 그 무게 1g이라도 줄이려고 난리치는데 지금 에어컨 달게 생겼어요. 오토바이도 똑같습니다. 알차들은 애초에 태생 자체가 서킷에서 온 애들을 그대로 만든 바이크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물론 완전 똑같진 않지만 어쨌건 상용차로도 서킷에서 어느 정도 탈 수 있게 나온 애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설계가 돼 있어요. 그냥 알아서 맞추셔야 됩니다. 지금 빨리 가게 만드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열을 빼고 라이더 허벅지가
뜨겁지 않게 뭘 바람을 돌려 이딴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박사님들이 바쁩니다. 그냥 누칼협이라 그러죠. 누가 칼 들고 협박했어요 타라고. 뜨거우면 안 타시면 되는 거지. 그거 뜨겁다고 뭐라고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뜨거우면 그냥 타지 마세요. 그냥 그 왜 굳이 뜨거운 걸 참고 탈라 그래. 하지만 정말 타고 싶은 분들은 뜨겁던 말던 신경 안 쓰고 그냥 탄다는 거. 물론 이제 빠르게 달리면은 동랭입니다. 라지에이터가 달리고 팬이 달려 있긴 하지만 빠르게 달리면은 열기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근데 그건 서킷에서만 적용되는 얘기지, 서킷에서는 멈출 일이 없으니까 계속 달려서 허벅지가 익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공도에서 타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도로에서 시내에서 타다 보면은 달리는 시간 절반에 신호 정지하고 저속으로 거북이 주행하는 시간이 한 절반입니다. 이러다 보면은 멈춰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이 멈춰 있을 때는 엔진을 열을 냉각을 못 시켜요. 달리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때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명 달리는 불가마. 이 얘기가 이래서 나온 겁니다. 특히 한여름에 알차랑 좀 비슷하면서도 열이 많은 바이크를 하나 예를 들자면, 가오를 위해서, 이거는 속도를 위해서 열을 내는 게 아니라 가오를 위해서 엔진 열을 잡지 않은 바이크가 바로 할리입니다. 할리도 달리는 불가마로 유명한데, 불가마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게 아메리칸 크루저 바이크들. 사실 불가마 대회를 열면은 항상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두카티, 할리, 스처날, 그리고 일본산 알차들, 요런 애들이 항상 누가 더 뜨거운가 이제 서로 자랑을 하는데, 이게 좋은 것도 아닌데 약간 부심 같은 거예요. 제가 볼 땐 약간 우리나라도 맵부심 이런 거 있잖아요. 남들보다 매운 거 빠르게 잘 먹으면은 사실 되게 미련한 짓이지만, 그래도 남자들 사이에서는 그것도 이제 엄지척이다, 나름 능력치를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자랑은 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러다 이제 위장병 근데 바이크도 비슷한 것 같아요. 누가 더 뜨겁냐, 내가 더 뜨겁다, 나 이 뜨거운 거 타고 다니는 미련한 상남자, 요런 부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진짜 이제 화상 입고 막 이러죠. 참고로 인디안 스카우트를 제가 예전에 한번 시승하다가 다리에 진짜 화상 입을 뻔했어요. 실제로 살짝 닿아서 살짝 되었습니다. 바지 입고 있었는데 포지션이 변해가지고 신호대기 때 살짝 대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살짝 닿아서 바지 안 입었으면 진짜 살 탈 뻔했어요. 알차 못지않게 복병이 아메리칸이다. 얘네는 카울도 없어서. 자, 어쨌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결국 대부분의 고배기량 바이크는 엔진 열이 나오는 것이 사실상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 타셔야 돼요. 그냥 열을 즐기세요. 애초에 알차들은 자기 최면을 걸어서 타지 않는 이상 이렇다 할 뚜렷한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열에 민감하거나 약한 분들, 피부가 유독 화상을 잘 입는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저는 타는 걸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이 화상 입는 거 감수하고 나는 간지를 위해서 불가마를 경험하겠다, 불지옥을 맛보겠다, 이런 분들은 그냥 타셔도 됩니다. 근데 안 그런 분들이 타셨다가는 불지옥을 맛보게 될 것이다. 6번째입니다. 와인딩 또는 코너링 테크닉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 알차라는 게 사실 모토GP 쪽에서 이제 타던 바이크를 민수용으로 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소비자에게. 우리가 대회에서 만든 바이크 너희들에게도 맛 좀 보게 해주겠음, 요런 느낌이 강한 바이크 장르이기 때문에, 이 장르 특성상 대부분 오너들의 성향도 모토GP를 동경해서 입문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이런 분들의 경우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코너에서 눕고 싶다, 빠르게 돌고 싶다, 무릎을 긁고 싶다 등등 솔직히 더럽게 위험한 꿈을
많이 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와인딩이나 코너링 테크닉 뭐 요런데 관심이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학교 다닐 때는 개뿔 공부하지도 않던 분들이 막 책까지 사가면서 공부하고 막 강좌 듣고 막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가 재밌어하는 공부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게 되는 법이죠. 솔까말 거의 모든 라이더들을 통틀어 라이딩 스쿨에 가서 비싼 돈 주고 라이딩 테크닉을 배우는 분들 중에 알차 안 타시는 분들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반대로 알차를 안 타는 라이더 중에 라이딩 스쿨까지 내 돈, 내 시간 다 버려가면서 테크닉을 배우려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이냐. 솔직히 모르겠지만 알차를 타는 오너만큼 시키지 않는 공부와 테크닉을 죽어라 하는 라이더도 아마 없을 겁니다. 이건 장르 통틀어서 솔직히 장담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저 또한 그렇고 사실 그 노력으로 공부를 했으면 뭐라도 하지 타 장르에 비해 유독 코너링 테크닉 연마와 공부의 재미를 느끼는 것도 알차 오너만의 좀 재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에 어차피 관심이 없는 라이더라면 도무지 왜 타야 하는지 흥미를 못 느끼는 불편한 바이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모터GP를 동경하는 것은 알차를 타는 큰 원동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폼생폼사, 로시빙이 따라서 모터GP에 전혀 관심이 없고 지식이 없는 또 그런 로망을 못 느끼는 분이 알차를 타게 되면은 더욱더 재미없는 바이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이 없어요. 그냥 디자인만 좀 이뻐 보여서 멋있어 보여 샀는데 몸 아프지, 연비 안 좋지, 타기 어렵지, 핸들은 좁아서 막 유턴할 때 힘들어 죽겠지, 열은 또 왜 이렇게 나, 다 힘들어. 이걸 왜 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절대로 알차를 안 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뭔가 알차를 그래도 타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권장드리는 바이크 혼다 CBR 650R, 이걸 전격 추천드립니다. 유사 알차. 자, 7번째입니다. 이제 막 바이크를 입문한 발인이인 경우, 진짜 길을 가다 지나가는 알차를 한번 보고 뻑 가서 이게 나의 전부라고, 나는 바이크를 타기 위해 태어난 남자, 이걸 외치면서 입문용 첫 바이크로 고배기량 알차를 구입하는 라이더는 일단 경험 부족과 급한 성격, 이게 성격이 급한 분들이 보통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미 충만해 있는 바이크 뽕으로 어깨가 막 한 3배 이상 커져 있어요. 어깨 뽕이 이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판단력이 흐려져서 심각하게 수명이 짧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까지 어리면 컴플리트, 이렇게 되면 거의 완전체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런 분이 고배기량 바이크로 특히 알차로 이제 입문을 하시게 되면은 이런 분이 타는 바이크는 완벽하게 입문자 킬러 머신이 완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고배기량 바이크 입문 라이더가 키를 당하는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수의 라이더가 키를 당했다 때문에 실제 제 주변에서 사고 나서 시온 갈 뻔한, 실제로 제가 한 3분 정도 봤고요. 사실 그분들이 보호대는 그래도 꼼꼼하게 차고 있어서 다행히 멀쩡하게 살아 돌아왔지, 운이 좋았습니다. 사고 자체도 운이 좋게 슬립을 해서 멀쩡하게 살아남으신 분들이에요. 아마 보호대라도 허술하게 했으면 뒤끝이 안 좋았을 겁니다. 킬 당하셨을 수도 있는 분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분들은 그렇게 본인도 대비를 나름 했고 보호대 철저히 차고 사고도 운이 좋게 났기 때문에 상처 하나 후유증 하나 없이 멀쩡하게 킬 안 당하고 돌아오신 분들인데 그분들은 사실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이게 운이 누구한테나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게 일단 아니고요. 그리고 경험이 없는 라이더에게 입문용으로는 상당히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지만 본인이 목숨을 걸고 타겠다라면 이거
누가 말리겠어요. 법적으로 말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은 거는 내돈내산, 아니 내가 내 돈 주고 타겠다는데 뭔 상관임? 어쩔 TV?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할 말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타시는 분들이 운이 좋아서 사고가 안 난다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상 당연히 더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경험이 없는 라이더가 도로에 나오는 것 자체도 위험한데 조작까지 익숙하지 않은 고배기량 바이크를 타고 도로에 나온다? 이거는 사실 거의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자살행위에 가깝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이렇게 리스크가 많은 상태에서 사실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운이 따르지 않는다라면 본인이 반드시 후회한 선택을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뭐 슈퍼맨이 돼서 날아가면서 리터급 입문 하지 말 걸 그랬나? 라면서 주마등이 막 스쳐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기절했다가 눈 떠보니까 이미 병실이야. 병실에 누워서 후회를 하고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다만 그때 후회를 해도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첫 바이크로 미들급이나 리터급, 솔직히 이건 알차 아니더라도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마어마한 후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알차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불면증 있는 분들 꿀잠 주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